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큐로입니다. 오늘 9월 29일이네요. 일요일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0월 첫째 주라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할 만한 유망 섹터하고 유망주 세 종목을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번 주에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제가 해드릴 내용은요. 제가 주말에 보고서를 보면서 주요 보고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유망 섹터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고서를 보다니까 조선업종이 지난주에 좀 크게 빠졌죠. 그럼 조선업종이 왜 빠졌는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근 조선업종이 잘 나가다가 지난주에 좀 크게 하락을 했죠. 그 원인이 그겁니다. 최근 정부가 중국 후판이 뭡니까? 철판, 두께가 좀 두꺼운 거죠. 그것이 주로 이제 배를 만드는데 사용되죠. 이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크게 빠졌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후판 가격을 보면요. 우리나라 이제 20mm 이상 그 두꺼운 그 강판을 우리가 후판이라고 그러죠. 그 유통 가격을 보면 중국은 톤당 62만 원 거래되네요. 우리나라 후판 가격은 91만 원에 거래가 되죠. 그러면 중국산이 우리나라보다 한 32%가 싸네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후판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한다면 조선업계들이 선박을 만드는데 중국 후판을 갖다 쓰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계들의 영업이익률이 2.6%까지 하락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번 주 조선주들이 조정을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이제 후반 가격이 이제 상승할 경우 톤당 10만 원만 상승할 경우도 각 선박마다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2.6%가 떨어지고 0.8%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후판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면 조선업계의 이제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감 때문에 이번 주 조선업종이 조정을 보였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보면은 최근에 조선 수주는 상당히 좋죠. 신조성과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계속 홀딩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율주행은 계속 말씀을 드렸죠. 테슬라가 10월 10일 날 로보택시를 발표를 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될 거 있죠. 10월 2일 날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이네요. 10월 2일 날이면은 테슬라가 3분기 자동차 판매 대수를 발표를 합니다. 만약에 테슬라 전기차 판매가 많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근데 10월 10일 날 이제 보면 로보택시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테슬라 지금의 이번에 하나의 로보택시 발표, 그러니까 컨퍼런스가 제목이 뭐냐면 우리 로봇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로봇.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10월 10일 날 로보택시도 발표도 하고, 테슬라가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죠. 옵티머스 성능이 개선되는 그런 기술력을 또 입증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율주행 로보택시도 발표되고 로봇에 대한 여러 신제품도 발표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는 자율주행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증권에서 나온 로봇 관련 보고서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로봇은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결합이며 두 기술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종합 예술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로봇도 이제 다양한 로봇이 있죠. 협동 로봇이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고
그 중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최고란 얘기죠. 최첨단 소프트웨어하고 최첨단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가장 기술력이 집합된 가장 훌륭한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인간처럼 걸어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가 이번에 행사에서 로봇을 공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10월 10일 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율주행 로봇 쪽에서는 이제 T로봇하고 로보티스, 테라유텍이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이쪽 애들은 자율로봇 관련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우리나라 이제 로봇 업체들을 보면은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있죠. 두산 로봇, 네임보 로봇, 현대이아, SPG, 엔젤 로보티스, 유일 로보티스 이런 종목들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로봇 관련 중에서 가장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유일 로보티스더라고요. 최근에 다른 로봇 관련주는 다 더 주춤한데 이제 유일 로보티스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최근 약간 로봇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유일 로보티스라고 보면 되겠죠. 유일 로보티스가 최근 로봇 중에서는 흐름이 제일 좋죠. 최근 상승한 후 한 일주일 정도 옆으로 형보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도 아마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종목은 마지막에 세 종목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은 로봇 중에서는 유일 로보티스가 가장 주가 흐름이 좋다는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주는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있죠. 그 중에 있다가 한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이제 코멘트가 좀 나왔더라고요. 신한증권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국 그 경기 관련주로 보면 순수화학주들이 있고 철강주가 있고 화장품 관련주가 있고 엔터 관련주가 있고 여행주들이 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신한증권에서는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코멘트가 나온 것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해 그러면서 이제 브랜드사는 중국 내 체질 개선이 우선이다 그랬네요. 최근에 이제 중국 화장품 관련주로 아모레퍼시브하고 LG 생활건강이 상당히 강했죠. 얘들이 강한 이유는 중국에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 부양의 수혜주로 인식되면서 이런 대형 화장품사, 브랜드사들이 강세를 보였죠. 그런데 여기서 신한증권에서 하는 얘기가 최근 이와 같은 아모레퍼시브하고 LG 생활건강이 중국에서 실적이 부진한 것은 단순한 소비가 위축된 것 때문이 아니라 브랜드가 좀 노후화됐고 그러면서 지금 이런 구조조정이 좀 지연됐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 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제품들을 새로운 제품으로 좀 획기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국에서 화장품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화장품사들이 옛날만큼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써놨네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중국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중국 쪽에서 실적 회복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중국 관련 화장품 관련주는 주가가 계속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좀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는 여전히 미국이나 일본, 동남아 쪽에 비중이 많은 화장품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써놨네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미국의 11월 달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으면은 미국 쪽에서 매출이 증가하는 화장품 관련주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중국 관련 화장품을 관심을 가진다면은 가장 탑픽 종목으로는 한국콜마를 찍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맥스도 이제 중국 쪽에 매출 비중이 많다는 얘기죠. 그 밖에 이제 애경산업 이 정도를 보고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라는 얘기를 했네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신한증권에서는 중국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 실적 개선이 지금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중국 화장품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세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그 중에 이제 좋아 보인 종목이 한국클마, 코스맥스, 애경산업이라고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양자 컴퓨터는 제가 보면 교보증권에서 보고서가 엄청난 긴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양자 컴퓨터 관련 보고서를 한번 읽어봤는데 참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제 다 읽지를 못했는데 가장 핵심 포인트만 이야기했죠. 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진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한번 해보실 분들은 교보증권 보고서를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자 키우기 해가지고 긴 보고서가 나왔죠. 5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양자 키우기를 왜 읽어야 되냐? 양자 이해,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통신 그러면서 쭉 써놨죠. 그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에서는 ICTK, 그다음에 엑스게이트 이 종목이 두 종목이 유명하다고 지금 그 보고서를 써놨습니다. 이제 양자 컴퓨터에 있어서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요.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보다 빠르고 그다음에 많은 데이터량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양자 컴퓨터는 앞으로 의료, 금융, 자율주행,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전반적인 산업의 게임 천재, 새로운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양자 기술은 미래 산업과 국가 안보 핵심 기술로 지금 인식되고 있다. 앞으로 IT 분야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엄청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 가운데 이제 양자 컴퓨터가 지난주 목요일날 주가가 좀 움직였던 이유가 있었죠.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 후보가 바이오 산업하고 양자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랬죠. 그러면서 133조 원 세제 공제를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헬스 관련주로 움직였던 게 뭡니까? 그동안 그 대마 관련주가 헬스 관련주로 강하게 움직였죠. 그다음에 낙태 관련주가 헬스 테마 관련주로 강하게 움직였는데 제가 보면 이제 10월 1일 날이죠.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이제 미국의 대선에 부대통령 후보들이 대통령이 아니라 부대통령 후보들이 TV 토론을 하죠. 거기서 또 어떤 사람이 자냐에 따라서 이제 양 진영의 지지율이 달라지겠죠. 앞으로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지지율이 상승하면은 저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해리스 관련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양자 컴퓨터는 두 개 종목이 있다 그랬죠. ICTK라는 종목이 있고 양자 컴퓨터 및 인공지능 해킹을 다 막아 그렇게 됐죠. 양자 보안 기술 선도 기업이다. 글로벌 파트너십과 전략적 협력을 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하고 협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ICTK가요. 보안칩 수출 기업으로 활약을 하고 있다. ICTK가 지금 최근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주가는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도 그저께 강하게 움직인 후 이제 금요일 날은 좀 조정을 보였죠. 목요일 날 강했고 금요일 날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공략을 할 만한 종목, 한번 관심 가질 만한 종목, 세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 첫 번째 종목은 S게이트를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아까 한 종목도 있다 그랬죠. 저는 이제 보면은 ICTK보다는 제가 보면은 X게이트가 더 나올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 관심 가질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S게이트는 양자 관련주죠. 양자 난수 생성기를 활용 그러면서 양자 암호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VPN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VPN이란 것은 그런 게
가설 유통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이제 선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처음으로 VPN 쪽에서 가장 지금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부 인증을 받고 이제 금년 연말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구독형 보안 서비스 구축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제 해리스 관련주로 엑스게이트가 강하게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엑스게이트 이제 차트를 보면요, 이 종목도 지금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아직 주가는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이 종목도 엑스게이트도 보면은 이제 딥페이크 관련주로 주가가 좀 움직이다가 최근 조정을 받고 다시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목요일날 강하게 올랐죠. 금요일날은 좀 조정을 보였는데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엑스게이트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관심 가질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관심 가질 종목을 말씀드리면 이렌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까 너봇 관련주죠. 이렌시스는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10월 10일 날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공개하는데 그 공개 행사 이름이 명칭이 우리 로봇이라는 얘기를 했죠. 테슬라가 10월 10일 날 자율주행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해서 또 제품 업그레이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하고 로봇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로봇 관련주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진다면 이렌시스를 좀 관심 가지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렌시스는 여러분들 몇 번 소개해드리면서 삼성전자 의료 로봇 가장 수혜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삼성전자가 JR 의료 로봇 보핏을 추석 전에 출시를 한다고 그랬죠. 근데 출시가 아직 안 됐죠. 그러면 이제 27일 나온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금 의료용 로봇을 조만간 시장에 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의료용 로봇 보핏은 단순한 국내 출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공략을 위한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랬죠. 그래서 보핏 출시하기 전에 미국의 FDA로부터 이제 성능이 좋은 이제 로봇을 일단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FDA로 일부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지금 프로모션을 지금 전개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 로봇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까지 적극적으로 진출이 기대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는 보핏을 넘어서 로봇 산업 자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계기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아직까지 이제 최종 이제 날짜는 결정이 안 됐지만 제가 보면 삼성의 에어로봇 로봇 보핏이 조만간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핏이 출시가 되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이렌시스입니다. 주가가 최근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수반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제 삼성전자 에어로봇 로봇 출시를 한다면 주가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렌시스 이번 주에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신 거 어쩔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밖에 뭐 삼성 에어로봇하고 관련주는 보면은 이제 보면은 SPG가 있죠. 그다음에 SB테크가 있죠. 그다음에 뭐 이제 보면 드림텍이 있고 그다음에 보면은 또 한 종목이 생산하는 업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로봇들이 이제 로봇 관련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이렌시스가 대장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렌시스 한번 관심 가져보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세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 쪽에 잠깐만 넥스칩 한번 관심 가지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계속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이 프론티어, 그 다음에 스마트 네이더 시스템, XO, X랩을 말씀드렸죠. 그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나왔죠. 넥스칩도 좀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상당히 소개를 많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넥스텝은 최근에 이제 나온 보고서를 보면 넥스텝은 차량용 카메라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차종에 얘들이 설계하는 좀 반도체 칩이 탑재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이제 얘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반도체 칩 기술이 뭐냐면 ISP입니다. 이 ISP란 것이 뭐냐면은 자동차 카메라가 이제 영상을 찍죠. 그 영상을 인식을 해가지고 고화질로 영상을 고화질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반도체 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2019년도부터 현대차, 기아차의 차종에 지금 탑재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서 2026년까지 세계적인 자동차 56개 종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제가 보면은 이제 이 넥스 칩이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은 얘들이 설계하는 자율주행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이죠. 특히 이 종목도 조금 바닥권에서 움직였는데 내가 보면은 이번 주에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이번 주에 좀 밀리면은 한번 샀다가 한 13,000원 전후 상승을 한번 가감히 한번 매도하는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계속 좋은 영상을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저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